오늘 만나보실 모델, 포르쉐 터보인데요. 자, 오늘 911 터보 S뿐만 아니라 타이칸 터보 S도 갖고 왔습니다. 항상 이제 저희 독자분들은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저는 911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911을 택한다면 그래도 터보 S 정도는 욕심이 납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카이맨이 달리고 있지만요. 어쨌든 많은 카메니아들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장 대표적인 슈퍼 스포츠카, 그것이 포르쉐 터보 모델들인데요. 오늘 만나는 911 터보,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포르쉐의 대표 모델 911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911 터보 S죠. 이전에 테스트한 모델은 그레이 컬러였는데 이번에는 오묘한 색상을 갖고 있죠. 911의 상징인 원형 램프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측면부 디자인에서도 전통적인 911의 라인이 잘 살아나는데요. 과거 대비 많이 납작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헤리티지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죠. 대형 휠 그리고 세라믹 브레이크도 잘 어울리고요. 저는 911의 뒷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데 다소 심심하기 때문입니다. GT3는 윙이 너무 과격해 보이죠. 반면 911 터보 S는 적당히 포스 있는 리어 윙을 통해 존재감을 보여줘서 좋습니다. 와이드 팬더와 균형도 잘 맞고요. 자, 한번 가볍게 달려볼까요? 지금 윈터 타이어가 끼워져 있다 보니까 속도가 올라가면서 이 차의 능력을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예전 영상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딱 시속 300km를 마크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시속 160km만 넘어서도 매우 좀 무섭습니다. 이 오프닝 할 때 멘트에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 옆에 이렇게 얼음이 있는 구간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 속도를 낼 수 없지만 빠르기 진짜 빠릅니다. 근데 차가 옆으로 흐르네요. 이제 타이어의 한계에 의한 것이니까 무리한 주행은 하지 않고, 윈터 타이어이기 때문에 레터럴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확실히 안정감을 주는 환경, 이런 것들을 잘 조성해 주면서 운전자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제 스스로 이제 윈터 타이어의 한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좀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눈에 띄긴 하는데, 스티어링 조작에 따른 이 차체의 움직임 역시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네요. 터보 엔진을 쓰고 있고 고출력 모델로 가다 보면 이 터보 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서 리스폰스, 엔진의 반응성이 떨어지는데 현재 911 터보에서는 그런 것조차 느끼기 쉽지 않죠.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조작했을 때 이 스티어 특성 자체를 매우 지금 뉴트럴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이어의 한계가 낮기 때문에 미끌림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4륜 구동 시스템이 최대한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핸들링은 정말 최고네요. 자,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온 다른 차, 전기차들은 사실 핸들링에서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위적으로 리어를 돌려서 핸들링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차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핸들링이 좋다는 거, 그리고 지금 911 터보 S에서 나오는 이런 세팅 값을 그대로 녹였다고 얘기할 만한 차, 그건 아직까지 한 대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포르쉐 타이칸이죠. 타이칸은 포르쉐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데요. J1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디자인은 파나메라처럼 4도어 모델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죠.
그러나 기역자 형상의 램프 디자인, 그 속에 자리 잡은 4개의 데일라이트를 통해 포르쉐의 이런 힘을 보여주죠. 독창적인 느낌도 좋고요. 전면부에서 볼 때 차체가 조금은 작아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볼륨감이 대단합니다. 낮고 넓은 느낌이 잘 살아나죠. 살짝 부풀린 형상의 후드, 그리고 중앙을 가로지르는 캐릭터 라인의 전진감도 좋습니다. 측면부 스타일도 좋은데요. 포더 쿠페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역동성을 잘 표현한 디자인이죠. 도어 핸들은 필요시에만 돌출되는 타입이고요. 측면에 있는 충전구는 이 부분 하단을 쓸어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21인치 휠인데요. 스포크 타입이라 휠이 더 크게 보이는 이점이 있죠. 냉각 성능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 안쪽으로는 고성능을 잠재우기 위한 대형 브레이크 시스템이 자리하는데 포르쉐가 자랑하는 세라믹 브레이크죠. PCCB라 불리고요. 고온에서도 패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서킷에서도 안정적으로 차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냉간 시엔 일반 브레이크보다 다소 밀릴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후면은 파나메라처럼 좌우로 펼쳐진 램프를 시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타이칸 터보 S라는 레터링에서 고성능이 느껴지시나요? 번호판 주변부는 블랙 패널로 마감했는데 가로형으로 무늬를 넣어 심심하지 않게 꾸몄죠. 심플한 타이칸의 실내입니다. 계기판은 기존 포르쉐가 쓰던 실린더 타입을 모티브로 했는데 매우 심플하죠? 그래도 필요로 한 정보를 다 보여줍니다. 시동 버튼, 아니 전원 버튼은 여기에 있고요. 우측에 있는 레버로 변속을 하죠. 디스플레이는 2개가 달렸죠? 가장 오른쪽의 것은 조수석에 탑승자가 있을 때 켜지며 평상시에는 타이칸이라는 모델명만 표기됩니다. 물론 끌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를 통해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죠.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부메스터가 들어갔는데 입체 음향 기능을 써도 인위적인 느낌이 적어서 좋았습니다. 적당한 베이스도 무난했고요. 시트는 편합니다. 은근히 낮은 포지션이지만 시야가 답답하지 않은 편이고요. 다만 리어 윈도 면적이 좁아 후방 시야가 다소 좁게 느껴지는 점이 아쉽죠. 뒷좌석 공간은 평이합니다. 차체 길이를 생각하면 조금 좁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탑승해보니 불편함을 느낄 수준은 아니었고요. 이 공간이 불편하시다고요? 그럼 911의 뒷좌석을 추천합니다. 세상을 다시 보는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겠죠. 트렁크 공간도 무난한데 높이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스포츠카 치고는 무난한 공간인데요. 다수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만든 전기차, 그리고 일부 모델은 세단이나 쿠페 또는 크로스오버카를 개조한 전동화 버전이죠. 반면 타이칸은 전동화 시스템이 갖춰진 순수 스포츠카인데요. 버전별로 출력은 다르지만 애초 달리기를 위해 개발되었다는 것이 다른 전기차들과 가장 다른 태생적 특징입니다. 타이칸의 견줄 밸런스 잡힌 전기 스포츠카는 향후의 AMG 또는 BMW M을 비롯해 슈퍼카 브랜드인 페라리 정도에서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는 타이칸 터보 S입니다. 2년 만에 만나는 모델인데 911에 맞먹을 수준의 아주 대단한 핸들링 그리고 안정감을 갖고 있는 전기차죠. 사실 지금은 순수 전기차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모델은 저마다 고성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고성능이 되려면 단순하게 앞으로만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능, 코너일 때도 한층 빠른 스피드를 낼 필요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타이칸은 상당히 매력적인 차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부드럽게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출력이 높은 만큼 제가 지금 스로틀을 많이 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노면 상황도 그렇게 좋지 못한데, 자, 본격 가속해 볼까요? 최고 속도는 260km입니다. 그리고 이미 최고 속도에 도달했어요. 지금 차가 나가는 능력으로 본다면 약간의 안전마진 때문에
최고 속도를 시속 260km 정도로 제한한 것 같지, 뭐 파워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뭐 시속 300km까지도 충분히 무리 없는 성능을 내줄 것 같긴 하네요. 다만 이제 고속으로 달린다는 것이 이 전기차에게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죠. 뭐 배터리를 비롯해서 그 때문에 다양한 차들이 지금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이칸도 특히 다른 것보다 놀라운 것은 기본 안전성입니다. 일부 고성능 전기차, 저도 이제 그 차를 경험해 봤는데, 자, 고속이라 하면 이제 시속 180km 이상에서 코너를 만났을 때 리어 쪽 지지감이 부족해지면서 상당히 좀 불안불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차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칸에서는 그런 점들을 거의 느낄 수 없고, 일단 우리가 스포츠카를 선택하는 이유, 자, 가속, 제동, 코너링, 이 3박자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911에 범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기차가 타이칸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뭐 분명히 댓글에 뭐 이런 차도 있는데 가성비는 얘가 좋은데, 근데 가성비라는 것이 단순하게 직선 주행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워를 가지고 뒷바퀴만 날리는 게 가성비를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것은 밸런스에서 나오죠. 단적인 예로 현대차가 90년대에 티비론이라는 차를 개발했을 때 서스펜션 튜닝을 의뢰했던 데가 포르쉐였죠. 당시 한 2주 정도 의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카탈로그에 포르쉐 튠드 서스펜션이라는 점을 부각해서 넣었었습니다. 원래 계약상으로는 포르쉐에서는 그런 걸 못 쓰게 했었는데, 일단은 현대는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했었죠. 그리고 대우차 같은 경우도 로터스 그리고 포르쉐의 이런 점들을 많이 의뢰해서 진행을 했던 바 있습니다. 레조가 아마도 포르쉐에 의뢰를 해서 한 1년 정도 튜닝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얘들은 서스펜션을 정말 기가 막히게 튜닝하거든요. 그 튜닝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늘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무게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타사들도 뭐 시스템을 바탕으로 뭐 플랫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안정감까지 또한 스포츠성까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뭐 BMS의 뭐 능력이다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이 자동차 제조사들, 전기차 브랜드들이 밸런스 좋은 차를 만드는 데를 한계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서스펜션이고요. 좀 여담이긴 한데, 저희가 원래 바랬던 것은 타이칸 트리스모였습니다. 터보 S는 사실 타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차를 시승하기 위해서 이제 첫날 왔을 때 또 다른 전기차가 와서, 전기차 택시가 와가지고 4중 추돌 사고를 내버렸어요. 뒤에서 빵 받고 빵빵빵 중간에 끼는 사고를 당해서 지금 그 차가 아쉽게도 입고가 된 상황인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트리스모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도 타이칸 터보 S와 함께 나머지 시간을 이어가 보죠.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정말 빠르거든요. 그리고 무게감을 정말 있게 해줍니다. 자, 잠시 무게 볼까요? 자, 그럼 911 터보 S와 한번 무게를 비교해 보죠. 와, 근데 차를 타고 있는 동안 그와 같은 무게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테스트한 타이칸 터보 S는 윈터 타이어를 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속 100km까지의 도달 시간이 3.1초까지만 나왔었죠. 이번엔 4계절 타이어를 끼운 타이칸 터보 S인데요, 2.9초대까지 기록을 단축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포르쉐가 얘기하는 2.8초대의 벽을 넘어서려면 서머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911 터보 S의 공식 발진 기록은 2.7초인데요. 그러나 이전엔 2.87초만 기록했었죠. 다행히 이번 차량은 엔진 컨디션이 더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포르쉐가 얘기한 공식 기록을 깰 수는 없었죠.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어서 초반 동력 손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2.8초에 근접했으니 노면이 좋아지고 여기에 서머 타이어까지 구비되면 최대 2.6초대까지 기록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두 대가 드래그레이스를 하면 어떨까요? 이제 드래그레이스를 해볼까요? 이게 제로백 2.7초 차의 위력이었습니다. 타이칸 정말 빠르거든요. 체감적으로는 더 앞서는 차인데 아직은 포르쉐 대표 모델 911 터보 S가 더 빠르긴 하네요. 이걸 따라오네. 제가 왜 지금 이 차를 타고 있냐고요? 제가 전인호 기자한테 이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운전으로. 다른 건 제가 이겨요. 결과는 타이칸이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 오늘 사실 타이칸에게 약간은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911 터보 S가 오늘 윈터 타이어를 끼우고 왔거든요. 물론 타이칸도 썩 좋지는 않았던 것이 4계절 타이어를 지금 5위로 채용하고 있는데 서머 타이어를 채용했다면 조금 더 빠른 성능을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포르쉐는 공식 기록 자체를 잘 표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911 터보 S가 이겼긴 하겠지만 그래도 초기 발진 능력 그리고 저희가 같이 얘기했던 것이 역시 가속은 토크의 힘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체감 자체 그리고 순간적으로 빡 하고 뻗어나가는 약간 뭔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가속감에 있어서는 타이칸이 더 월등합니다. 그리고 편하죠. 그리고 포도예요. 우리가 스포츠카를 일상에서 운영한다는 것 911은 그런 점에서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반면 타이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속방지 턱을 비롯한 여러가지 환경을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카라는 점 뭐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다 좋죠. 슈퍼카 멋져요. 근데 일상에서 탈 때는 여러가지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있는데 현재 타이칸은 그런 점들이 없죠. 911이 사실 그런 점에서 많이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4도어 모델로서 그리고 순수 전기차로서 풀어놓은 것이 타이칸이기 때문에 이 핸들링 퍼포먼스 그리고 앞뒤 모터 간의 배분 어떤 차들은 가속 페달을 쓱 하고 밟았을 때 앞뒤의 모터가 뭔가 약간 미묘하게 어긋나는 느낌을 보여주는 차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포르쉐 타이칸에서는 그런 점들을 느낄 수 없게 되죠. 자, 일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전기차 그 가운데 뭐 메르세데스 AMG도 전기차를 내놨잖아요. 그리고 국내 현대도 M 브랜드의 아이오닉 5N이라는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물론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좀 뒤뚱거리는 측면도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낮은 지상고를 갖고 있는 모델이 나온다면 더 안정적이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존하는 차 중에 가장 빠른 가속력, 뭐 빠른 건 사실 테슬라도 빨라요. 하지만 이 밸런스 그러면서도 운전자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전기차는 현재로서는 타이칸 정도가 유일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고성능 지향이 아닌 순수 고성능이라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저는 타이칸 터보 S를 무조건 추천할까요?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부스트 기능을 써서 2초대 후반에 가속을 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매력적이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터가 발휘할 수 있는 출력만 보자고요. 부스트 기능이 아닌. 자, 그랬을 때는 그냥 터보만 해도 충분히 여유롭습니다. 일상에서 낼 수 있는 파워는 같고 부스트, 오버부스트 때의 성능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뭐 일상에서 우리가 탔을 때 같은 수준의 성능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 제로백은 조금 느리지만 그래서 저는 최고의 가성비 차로 터보를 꼽고 싶네요.
이 차보다 한 3천 몇백만 원 더 저렴하니까요. 그 돈으로 우동 사 먹으러 가자고요. 죄송합니다. 배고파서 그래요. 자, 이번에는 타이칸 제동 성능 볼까요? 사계절 타이어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준 그리고 지속성을 가졌다는 점은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타이칸에게는 좀 불리해요. 왜냐면 세라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브레이크의 힘이 세지면 타이어 쪽으로 가해지는 패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블럭 자체가 이걸 받아주기 힘들게 되면 제동거리는 더 늘어나게 되죠. 서버 타이어였다면 여러가지 부분에서 타이칸 터보 S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뽑아냈을 텐데 지금은 타이어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주행을 생각한다면 이 편이 오히려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에겐 나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저라면 당연히 서머 타이어를 끼우겠지만 말이죠.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코너링의 재미, 그리고 내가 집밥 혹은 회사밥을 줄 수 있다면, 혹은 다른 차가 있고 나는 전기차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싶다면 타이칸은 정말 최고의 솔루션으로서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은 포르쉐가 만든 이 차는 분명해요. 일반 전기차랑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4도어 스포츠카니까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메르세데스 AMG의 GT 4도어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순수 전기차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타이칸 터보 S를 만나봤습니다. 타이칸 투리스모가 빨리 고쳐져야 될 텐데.